네.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교부 임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국민의 주권 정부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 외교부 전 직원들과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임 장관님, 저희 질의응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통상 관세 갈등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취임 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와 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어떤 것에 프라이어리티를 매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저로서는 지금 당장 국회 인준청문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질문은 한미 동맹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방위비 분담금, 관세 등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화에서 동맹의 안정성과 실익을 어떻게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야말로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표방해온 정책의 방향, 즉 실용 외교, 그 실용 외교를 가지고 전략을 잘 짜서 차분하게, 현명하게, 조용하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취임하시면은 취임 직후에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방미하게 되시면 좀 어떤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엮여 있습니다. 네, G7은 참석하셨지만 나토는 대통령께서 불참하셔서 위성락 실장님이 대신 가시잖아요. 이렇게 결정 내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일본도 나란히 대참을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도 통상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 좀 고려된 건지, 사전에 조율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명 발표가 나기 전까지 조심스럽고 또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일단 중동의 전쟁이 지금 끝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잘 내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미중 전략 경쟁도 심화되고 북러 군사 협력이나 밀착도 좀 강화되는 말 그대로 복합 위기 상황인데 중러와의 관계 복원에도 이재명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러 대중에게 어떤 원칙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매우 조심스러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교의 중요한 사안들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사안들과 함께 큰 콘텍스트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한일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협력 이어나가겠다 이런 계획 발표하셨는데 이제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 어떻게 열릴지 또 대일 외교 방향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첫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입장을 잘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크게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박스의 틀을 좀 넘어서는 그런 그 발전을 모색하면서, 그러나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이제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한 질문 드리자면,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대화도 재개될 조짐도 살짝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국면이 찾아온다면 통일부랑 같이 외교부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일도 잦아질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이제 남북 대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 남북한 문제는 어느 한 개 부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정부 하나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와 국회 또 시민사회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인데, 매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여러 부처가 깊이 숙고하고 협의하고 그 합의점을 잘 찾아가지고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한 게인 것 같은데요. 예. 후보자님, 이어지는 질문인데 네. 그 남북관계 개선 관련해서 남북이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미 관계도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미 간의 대화,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를 지원하겠다라고 과거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그 부분 어떻게 좀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미 대화를 잘 좀 이룩하도록 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 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그런 그 대통령 철학에 맞추어서 미국 또 다른 우방들과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주 유엔 대사셨기도 하니까요. 네. 또 이제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우리나라가 하게 되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 국제사회에도 천명한다는 계획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좀 어떻게 활동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네, 9월 한 달간 우리가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특히 한국이 분단국으로서 안보 취약국으로서 어떤 것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유엔을 통해서 그 많은 여러 나라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외교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의지라든지 생각을 하신 게 있다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8년 전에 외교부 인도에서 외교부 차관으로 들어올 때 그 개혁 과제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이룬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여건에 따라서 100%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의 행방이 가장 궁금해 많은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준 청문회가 매우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업무 보고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외교부가 좀 국회의 말씀도 듣고 그런 것도 반영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거기까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고 거듭 인준 청문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그 제가 유엔에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유엔의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리 투트랙이다, 뭐 다른 방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략의 부재는 아니지만 부족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